일본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어떤 시스템과 규칙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은행 계좌 및 취직 방법 등 일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급여나 노동시간, 규정 등에 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회사 대부분은 직원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여권, 재료카드, 인감, 사원증, 학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후 주소, 재료 자격, 재료 기간, 직업 등이 변경되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등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좌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무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헬로워크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는 구직 검색뿐만 아니라 취업을 소개하고 구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상주하는 헬로워크와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헬로워크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대책의 페이지는 후생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는 자신의 재료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인지, 재료 자격 외 활동의 허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직업이 결정되면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노동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계약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근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근로 방식을 할지 정해집니다. 정사원, 해당하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 파견사원, 파견회사와 계약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파견회사가 지급합니다. 계약사원, 계약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회의 계약으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무하는 시간이 정상보다 짧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노동계약이 아닌 회사로부터의 주문을 받아서 근무합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직장 가격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명할 때 회사는 업무 규칙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근무하게 되는 시간 및 휴일 등, 급여는 얼마며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언제 어떠한 형태로 근무 계약이 종료되는지, 일할 때 원칙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수하거나 계약과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지불할 금액을 결정한다.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월급에서 공제한다. 상담이 없이 기숙사와 여행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중에 계약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주 중인 지역의 노동국이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에 상담해주세요.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나중에 빠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거주 중인 지역과 직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최저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 임금의 최소 6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를 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월급은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보험료는 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급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급여의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은 거주 중인 지역의 노동국이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에 상담해주세요.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자는 45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자는 60분 이상 마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일의 휴무 또는 4주마다 최소 4일의 휴무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가 존재합니다. 이는 휴식을 취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연속으로 근무하고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하는 사람은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합니다. 때때로 초과 근무라고 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휴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 근무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그룹과 함께 몇 시간의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는 한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초과 근무, 휴일 및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평소보다 25% 이상 높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평소 급여의 35% 이상입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평소보다 25% 이상 높습니다. 초과 근무,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근무하는 급여는 정상 급여의 50% 이상입니다.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의 총합은 한 달에 1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는 1년에 7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특별한 휴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가지는 사람은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휴가와 아기가 태어난 후에 가져야 하는 휴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 6주 전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예정일 14주 전부터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8주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여 6주 후에 의사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가.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번에 나누어서 휴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 아빠가 8주 이내에 최대 4주까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산후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2번에 나누어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고용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규칙을 확인하도록 합시다.